안녕하십니까, 이영사TV 이강원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조선족 동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를 다루기에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정원식 박사님이신데요,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이시고 현재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시고, 얼마 전에는 한겨레 신문에 방패와 창 모두 갖춘 보통국가 일본에 등장, 우리의 준비는 이라는 제아의 칼럼을 기고하기도 하셨습니다. 정 박사님 양력은 자막을 통해 안내해 드리는 바와 같이 아주 화려하십니다. 특히 일본 국제교류기금 일본 연수를 장학생으로 다녀오셨고, 박사 과정 시 일본 외무성 산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해양안보 전략을 연구하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아이고, 정 박사님, 귀한 발걸음에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아, 별 말씀.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아무튼 우리 고향의 영광이죠. 네, 고향의 영광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이제 바로 조선족 동포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통상 우리 국민들이 중국 동포를 칭할 때 네. 조선족 하거든요. 저는 그 호칭이 적절하다고, 박사님 그 호칭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조선조칭에는 중국적인 어떤 정치 행정적인 관점이 많이 투영된 그런 용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미국에 있는 동포는 재미동포 그렇고, 일본에 있는 동포는 제일동포 그렇고, 네. 근데 중국에 있는 동포는 조선족이라고, 옛날 소비에트 연방에 거주했던 동포는 고려인이라고 그러고. 네.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거거든요. 어차피 조선족이라는 것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에서 그 호국부라든가 네. 보면 신분증에다가 민족 해가지고 그게 조선족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 그 동포하고 교포를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는 한민족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예. 동포라 한다면, 교포는 그 중에서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예. 그런 사람을 이제 교포라고 지칭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국 조선족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쪽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중국 동포, 제중동포라는 맞습니다. 표현이 가장 맞습니다. 어떤 법률적으로나 예. 어떤 민족 정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또 요즘 교포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습니다. 제외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박사님도 저랑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럼요. 예. 또 훨씬 더 좀 듣기에도 좋고. 그러니까요. 저는 모양도 어찌 보면 우리 제중 동포들을 굉장히 하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예,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호칭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네, 보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박사님, 그리고 한국인 중 그 많은 분들이 조선족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모습은 보면 국내 불법 체류다, 노동 문제다,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다, 보이스피싱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동포들 굉장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우리 조선족 동포들에 대해서, 제중 동포들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 굉장히 엄청난 발전을 했고, 제가 AI 그 중세 유치원 그 통학버스 방화 사건 제가 처리를 했을 때, 그때 끝나고 나서 우리 제국민들하고 우리 동포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국 학교를 이렇게 개교를 했거든요. 예, 예. 그때 아마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이렇게 학교 개교하는데 기부하셨던 분들도 다 우리 동포들이었고, 또 제가 또 동포 단체 행사를 많이 가보면 그 어린 그 젊은 그 여성분들도 우리 어머니들처럼 어깨춤 있지 않습니까? 네. 덩실덩실 어깨춤.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 저런 춤 절대 안 추거든요. 예. 오히려 우리보다 우리 문화를 더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거든요. 네. 저를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한번 연세가 있으신 그 동포 어르신들은 막 아리랑만 나오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주는데 진짜 감동해요 진짜. 그분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고 예. 또 한국에 대한 고마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우리 저기 동북 삼성 간도땅 개척해가지고 가장 맛있는 쌀, 그 오상쌀 만드는 저기 재배하는데도 우리 동포들이고요. 그렇죠. 예. 봉오동 전투 선봉에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도 다 그분들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우리 정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방금 이렇게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예, 저도 사회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제중 동포 2세, 3세, 4세 예. 이런 분들은 과거에 어떤 여러 요인에 의해서 먼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혹은 항일 무장 투쟁을 위해서 혹은 일제 제국의 어떤 예. 식민지 통치하에서 강제 이주 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맞습니다. 남주로 이주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꼬리 내리고 살아야 했던 그들의 어떤 역사적 운명 예. 이런 측면들이 결국 이제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좀 부채 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족 제중 동포 여러분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측면은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민들도 당연하죠. 사람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TV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중 이제 우리 제중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좀 미숙한 부분 또 잘못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그 이면에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당연. 해석시켜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우리들이 좀 더 좀 열린 마음으로 맞습니다. 이분들을 좀 포용을 한다면 좀 사람 사랑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한 있더라도 포용하게 되면 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말투도 조금 우리랑 좀 다르기도 다르고 네. 그리고 오랫동안 중국에 생활하시면서 일단 생활 패턴 문화가 분명히 다른 부분은 없잖아요.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막상 접하다 보면 어떤 그런 부분을 간과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작은 잘못을 보면 그래 너희들은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하하고 날개를 찍고.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포용력과 어떤 배려심을 가지고 우리 동포들을 대한다면 맞습니다. 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사님 아무튼 전문가 모시고 이렇게 말씀 나누니까 아주 편합니다. 아무튼 잘못된 우리 제중 동포들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 중국 동포와 관련된 뭐 사건 뉴스를 뭐 접하다 보면 옛날 오은춘 사건이라든가 보면 뭐 그 댓글 같은 거 보면 뭐 잘못한 건 오은춘이나 이런 사람인데 사실 한국 사람 중에서도 잘못한 그가 묻어온 사람 많거든요. 한 퍼센트가 비슷해요. 어느 계층이나 다 그런데 댓글 보면 야 중국 짱깨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등 뭐 혐오 발언이 막 쏟아지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코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정 박사님은 뭐 이런 현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짱깨라는 표현을 우리 제중 동포들에게 사용한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는 표현이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베이징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이제 유학 중일 때 석박사 과정 유학 중일 때 저쪽 그 동북 삼성 출신의 어떤 그런 이 학생들이나 혹은 베이징 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한족들 말씀하시고 예. 까오리 빵즈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 거 했죠. 까오리라는 말은 고려란 말이죠. 맞습니다. 한반도 지나는 거고 빵즈란 말은 그 방망이란 뜻이고 몽둥이. 예, 몽둥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조선인 그 몽둥이 같은 놈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얘들이 조금 우리 한반도 북한인이나 우리 한국인들을 전체 총칭해서 이렇게 비하할 때 쓰는 까오리 빵즈 놈들이라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인터넷에 댓글에 올라오면 그런 표현을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기분이 안 좋죠. 속된 말로 더럽죠. 네, 이런 것들이 그 짱기라는 표현도 이런 그런 뉘앙스로 유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도 미국인을 지칭할 때, 미국인 지칭할 때 양키 놈들, 우리 80년대 뭐 이렇게 그런 시위할 때 많이 맞습니다. 또 일본인들을 지칭할 때도 쪽발이 놈들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근데 이거는 언어의 사회성, 즉 그 문화 속에서 그런 비속어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생성이 되고 또 시간이 가면 소멸하게 되고 되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그 외국을 타국의 어떤 국민들이 인식하는 그 어떤 그 내부의 어떤 문화의 한 일부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고 합법화될 수는 없습니다. 좋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상호주의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는 우리 제 동포들이나 혹은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짱기란 표현을 써서 비하한다는 것은 조금 기양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사실 이제 우리끼리 있을 때는 뭐 그런 말로 이제 중국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우리 제중 동포들은 어찌 보면 우리랑 혈통이 같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적절한 표현이 아닐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이야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우리 조선족 동포, 제중 동포들은 중국에서도 차별받았고 한국에서 차별받았고 정말 샌드위치였거든요. 그냥 느끼는 서러움도 저희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 짱깨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에 진출했던 화교분들이, 중국분들이 장사를 했을 때 돈통을 우리가 뭐 괴를 갖다 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꾸이 괴짝을 관리하는, 돈통을 관리하는 사람이 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장을이. 그러니까 그 돈통 관리하는 대장, 그래서 짱꾸이 해가지고 짱꾸이가 짱깨. 저는 아마 어머니 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튼 같은 동포끼리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짱깨란 표현 어원이 그렇다는 거 오늘 정말입니까? 그 전에 몰랐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사님 모르는 것도 있네. 네? 박사님 한번 졌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족 동포들의 이주사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조선족의 명칭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한번 그 근원을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조선족이라는 그 명칭은요, 1949년 10월 1일 지금 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 그 이듬해 1950년에 시행된 민족 식별 공작 정책을 통해서 소수 민족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민족 단위로 구분을 하는 데서 비롯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조선족이라는 용어 자체는 중국 정부가 소수 민족을 원활하게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 56개 민족 식별하기 위한 식별하기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맞습니다. 그 종족 개념을 기초한 그 용어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게 있어서는 조금 좀 어감이 좋지 않는. 왜냐면 거기에 이제 비하, 맞습니다. 이런 거와 뉘앙스를 가지고. 어떻게 민족으로 따지면 우리도 조선족이고 고려족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정적인 그런 어떤 그 측면이 이제 거기에 용어에 녹아내려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무조건 오냐 이렇게 포용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다만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인 배척은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경직된 폐쇄적인 사고로 이 사람들 대한다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자멸하는 거예요.